안녕하세요. 홍언니 인생 악당 시스통입니다. 신축년 소띠 2월생의 운세를 가지고 행복하게 똑똑 노크를 합니다. 신축년 신축생 1961년생 2월 토끼달 토끼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귀를 쫑긋 쫑긋 이렇게 기울여 주세요. 전번 시간에 시스통이 당부의 말씀을 드렸죠. 이곳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라고요. 알아들으셨죠? 토종 비결은 희망적인 구절이 아주 많아요. 좋지 않은 내용들은 이달에 실물수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고요. 관재수가 있으니 불을 조심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나쁜 것은 경각심을 주고 절망에 빠진 분들도 희망을 갖게 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조심스럽게 생활하도록 하게 하고 불안정한 현 시대에 밝은 희망의 빛을 피울 수 있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시기를 시스통이 바라는 마음에서 토종 비결을 아주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사주팔자, 년, 월, 일을 알면 좀 더 자세하게 읽어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에 보편적으로 올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를 해주시고 재미나게 그냥 편안하게 경청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번 영상에 시스통에게 큰 힘이 되오니 꼭 눌러주세요.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면 시스통이 일상생활에서 아주 팁이 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자, 1961년생 소띠 2월생 묘달이죠. 신축년 총운입니다. 천강우수 평안지 위기소일하고 낙자정정이라 위기소일 낙자정정 바둑을 두며 소일을 하니 바둑알 떨어지는 소리가 쟁쟁합니다. 사주의 준공은 별로 바쁜 일이 없어 신선처럼 바둑이나 두며 근심 걱정 없이 세월을 보내는 상이라 일단은 올해는 신수가 아주 대기랍니다. 그러나 현사에서는 그렇게 좋게만 볼 수가 없죠. 왜냐고요? 직장인들은 정년퇴직이나 구조조정에 의해 명예퇴직하고 할 일이 없어 바둑 같은 오락으로 일삼아 세월을 보내는 형상이므로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죠. 또는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나 후계자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고 뒤로 물러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순리대로 살아간다면 기인이 도와줘서 기라 눈으로 하는 일이 잘 되며 집안 사람들이 화합을 하니 온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부부 사이가 화목하므로 가족과 가까운 친척까지도 모두 화목합니다. 정어출의 의기양양 우물안 고기가 바다로 나가 길을 피며 마음껏 다닌다. 그동안 비좁은 환경에 처해 있다가 넓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가므로 마음이 트이고 마음껏 활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직장인은 좋은 직장으로 이동하거나 승진하여 자리를 옮겨 앉는 것에도 비유를 합니다. 봄의 정월, 2월, 3월 동안은 모든 면에서 근심이 없어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하지만 여름 3개월 동안 4월, 5월, 6월 달은 일의 거슬림이 아주 많겠습니다. 운산월출, 관액 실패, 구름이 흩어지고 달이 나오니 천지가 명랑하구나. 그동안 우울했던 일들이 다 사라지므로 마음이 개운해지며 이제부터는 근심거리가 이르지 아니합니다. 동원돌이 봉시난만 동원의 도화와 이화는 때를 만나 활짝 피었도다. 화초는 봄을 만나 꽃을 피우는 게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찬스를 만나 기다려오던 일이 성취가 됩니다. 재록이 몸에 이르니 의외로 행재수를 합니다. 사업가는 재물이 생기고 셀러리맨은 봉급이 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뜻밖의 큰 재물도 손에 들어옵니다. 너무 많은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순풍을 맞아 순탄한 인생 항해가 되겠습니다. 과욕은 올 한 해는 금물입니다. 자, 이제부터 매달 운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1961년 신축생, 이월생, 묘월생입니다. 신축생, 신축년, 경인월입니다. 경인월 1월 운세일기예보입니다. 집안이 화목하고 화해로운 분위기가 집안 가득합니다. 집안의 모든 근심오한이 말끔히 사라지게 되고 화목이 깃드니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는 일이 없이 뜻대로 풀리게 됩니다. 집안의 기강이 확립되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격입니다. 복과 덕이 몸에 배이니 이보다 더 나은 운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충실히 한다면 결과는 바라던 것에 배가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천지신명이 도와주니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다. 자, 신축생, 신축년 2021년 신묘월 2월입니다. 2월 달에 운세 일기예보입니다. 우물한 물고기가 망망대해를 만나 의기양양한 운세입니다. 자선운이 있어 집안에는 식구가 늘고 가산을 더하여 가정의 평온함과 화목함을 날로 더하겠습니다. 이런 운을 그 누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피동꽃이 열매를 맺어 그 결실이 기대에 미치는 격으로 실업자는 취직운이 뒤따르고 관직에 임하는 자는 출세의 가도를 달리겠습니다. 1961년 소띠, 이월생, 토끼죠? 묘월생, 신축생, 신축년, 임진월 3월의 운세일기예보입니다. 주위의 부러움이 시기로 변할 운세입니다. 밖으로는 남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지만 안으로는 적지 않은 불화가 발생하는 수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화합하여 의논해 나간다면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합니다. 특히 관제와 손재가 따르니 대비해야 할 것이고 구설수를 조심하며 남과의 시비를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란보다는 흉함이 많으니 다음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근신하는 한 달로 지내십시오. 자, 신축생, 신축년, 개사월, 4월이죠. 4월의 운세일기예보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어려운 벅이 너무 높기만 합니다. 갈 길은 바쁜데 첩첩산중이니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들의 간섭과 구설수가 더더욱 난간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힘든 방해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미리 예방을 하고 대책을 세워놓는다면 쉽게 풀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하기란 보통 힘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느긋하게 대처하여 끈기로 버틴다면 점차적으로 일이 풀릴 운세입니다. 늦은 봄 3월부터 6월까지 하는 일에 불편함이 따릅니다. 대책을 세워 놓으세요. 1961년 소띠, 이월생, 신축생, 신축년, 갑오월 5월입니다. 믿는 도끼도 발등은 잘 찍는 운세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반을 당할 우려가 높으니 각별히 유의를 하십시오.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하던 일들을 계속하는 것은 좋지만 무리하게 다른 일에 손을 대거나 특히 동업을 꿈꾼다면 아예 버리는 것이 신상에 좋을 듯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뒤통수를 얻어맞을 수 있으니 자나깨나 아는 사람을 조심하는 한 달이 되십시오. 집안에 있으면 이익이 별로 없으니 6월 하순경이 되거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보세요. 아주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여름 석 달 믿는 사람도 도둑이 되니 4월, 5월, 6월 석 달은 누구의 말도 믿지 마셔야 합니다. 자, 신축생, 신축년, 을미월입니다. 을미월에 운세 일기예보입니다. 타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여행이나 다른 일로 타지에 가게 되지만
잔잔한 일에 해를 당하는 수가 있겠습니다. 실물수 등으로 물건을 잃어버리는 등의 좋지 못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나 날치기 등 길거리를 다니실 때도 아주 조심합니다. 먼 길에서요. 나가 있는 동안 집안에 우환이 생겨 다시 돌아와야 할 일이 생길 터이니 집안을 지키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집안을 돌본 후 시기를 봐서 다시 여정에 오른다면 아주 길할 것입니다. 자, 이달의 팁입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가 있으니 먼 길 떠나기 전에 안택고사를 한번 지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몸이 노상이 있을 상이니 한 차례 먼 길을 떠납니다. 이달 하순경에 먼 여행을 떠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61년 소띠 2월생 묘이자 토끼 신축생 신축년 병신월 7월입니다. 금이 환양으로 많은 고향 사람부터 칭송을 받는 운입니다. 자랑스럽게 타지방에서 모아온 재물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오는 격입니다. 그렇지만 큰일을 벌일 생각은 후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금 당장 일을 도모하지는 마세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돈 거래 등을 하게 되는데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람 사귐에 유의하여 모은 재산을 탕진하지 않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오씨, 허씨, 맹씨, 마씨 등은 이롭지 않으니 이러한 성씨와의 돈거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일에 지장이 있으니 미리 조심하십시오. 하는 일마다 장애가 있으니 이를 미리 알아서 조심조심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신축생, 신축년, 정유월 8월입니다. 이달은 하늘과 땅은 당신을 위한 것으로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받쳐주니 크나큰 재물운이 따르겠습니다. 드디어 운기가 한데 모여 만사형통할 운세가 왔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적은 투자로 많은 소득이 있을 운입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주가 상승, 장사하는 사람은 또한 수지를 맞아 많은 이득이 따르겠습니다. 단, 서쪽행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디요? 서쪽행. 의외로 재물 급증으로 혼란이 있을지 모르니 유의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1961년 소띠 2월생 토끼달이죠. 이달에 태어나신 신축생, 신축년, 무술월 9월에 운세 일기예보입니다. 이달에도 재물운이 따르는데 수산물 즉 어물에 손을 댄다면 많은 이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물운보다도 훨씬 많은 이득이 어물 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달은 다른 쪽의 사업에는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오로지 수산업에 손을 뻗쳐보는 것이 길할 것 같습니다. 많은 기인들이 나타나 도와주니 대성업을 이루게 될 운세입니다. 혹 기회가 된다면 해물 거래를 생각해 보세요. 자, 신축생, 신축년, 기해월 10월입니다. 재물복을 가진 별이 바로 문 앞에 왔습니다. 외부에서 적지 않은 재물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처음 의도했던 일과 나중의 결말이 잘 연결되지 않아 마무리하기에는 힘에 벅찹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 임하도록 해야 하며 이성과의 교제도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고난이 뒤따르고 구설수에 시달리며 재물운도 달아나게 됩니다. 특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설이 따릅니다. 잘 모르는 여성과 친하게 되면 나쁜 소문이 나고 구설이 분분해집니다. 경영하는 것에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으니 이달 중에 새로운 경영에 손다면 성공을 못하니 그만두어야 합니다. 제가 시스터홍이 뭐라 그랬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이달에는 새로운 일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죠. 돈이 많이 벌린다고 다른 쪽에 눈 돌리시면 안 됩니다. 1961년 소띠 2월생 묘월이죠.
신축생, 신축년, 경자월, 운세 일기예보. 자, 운세 일기 보기 전에 이 판은 좀 우리님들 봤을 때 좀 신기해 보이지 않나요? 자, 신축생, 신축년, 신축월, 12월을 보니까 11월, 12월 양쪽 다 하얀 판이죠. 다 하얀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얀 색깔은 금의 색깔이에요. 금의 색깔은 우리가 재물로도 많이 표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1961년 신축생 소띠 분들의 2월 묘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11월과 12월에 재물운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볼까요? 자, 11월 사람 사귀기를 중요시 여겨야 할 운세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번갈아 가며 사귀어야 하지만 잘 가려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자주 만나게 된다면 관록이 몸에 배어 횡재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뜻이냐면 복 있는 사람과 아주 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관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업가 또한 사람을 만남에서 재물운이 따라 붙어오니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십시오. 만약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한다면 애군이 생기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2월 남서방향으로 일을 뻗치면 안 되는 일 없이 번창할 운입니다. 어디요? 남서방향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 기인이 도와서 그쪽 방향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주 좋게 된다고 합니다. 길성이 비치니 운수대통할 수 있는 운이니 일의 시작과 마무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단 손재수가 약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까지 시스터홍이 1월부터 12월까지 신축년, 신축생들의 신축생, 2월생, 토끼달에 태어나신 분들의 운세 일기예보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달에 기인이 오고 어느 달에 사기가 들어오고 어느 달에 안택고사를 지내야 되고 어느 달에 오씨, 허씨, 맹씨, 마씨의 성씨와 동거래를 하지 말라 하고 어느 달에는 해물에 관한 수산물에 관한 그런 사업이 아주 좋다 하고 어느 달에는 귀인이 도와서 남서 방향으로 가야지만 경영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어느 달 10월 달에는 특히 여자 조심하라고 했죠. 새로운 여자 관제구설 있다고 그러면 그 여자로 인해서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운세 일기예보를 시스터홍이 아주 듣기 쉽고 보기 쉽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시나요? 우리님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클릭해 놨다가 그때그때 아주 적절하게 찾아서 들으시면 되시겠죠? 올 한 해도 좋은 일과 나쁜 일과 잘 운세 일기예보를 들으셨으니까 적절하게 활용들 하세요. 단 집착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냥 재미로 나쁜 것은 피해가고 좋은 것은 더 좋게 올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번에는 제가 시스터홍이 우리 님들한테 팁을 드리려고 해요. 집안에서 키워도 되는 화초와 키우지 말아야 되는 화초에 대해서 시스터홍이 아주 잘 갖고 왔습니다. 한번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 집안에서 키우면 돈이 되는 식물, 자, 만손초, 난, 고무나무, 금전수, 행원목, 개운죽, 천리향, 녹보수 등. 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만손초 같은 경우도 돈의 재물운을 갖다 준다 그래요. 그래서 고무나무나 금전수나 행운목, 개운죽, 천리향, 녹보수 등을 많은 사람들께서 금전을 장사를 잘 되기 위해서 고객님을 많이 불러드리기 위해서 많이 사용들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님들도 집에 없으면 이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한번 갖다 놔보세요. 그러면 손님들이 가게 사업체에서는 손님이 주렁주렁 줄을 이어서 올 수 있고
금전이 돈과 명예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집에서 키우면 안 되는 화초는요. 장미꽃, 선인장, 키가 큰 나무, 안개꽃, 은행나무, 등나무, 숯이 있는데 장미꽃은요. 가시가 달려 있어서 찌르는 성격이라서 찌른 형국이라서 그것을 집안의 거실이나 집안에 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격이 예민해진답니다. 콕콕 찌르는. 그래서 선인장도 강한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나쁜 기운을 정화시키는 작용은 하지만 우리 사람 인체에는 부담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가시가 달려 있어서 그러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가 큰 나무 있죠. 이렇게 키가 큰 나무들은요. 가장보다 키가 큰 나무는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점을 한번 잘 유념해 주세요. 그리고 안개꽃. 안개꽃 같은 경우에는 안개꽃은 기를 흡수하기에 집안에 두면 항상 누군가 아프거나 재앙이 온다고 합니다. 어떤 집은 생화로 장미와 함께 화병에 꼬아 놓은 집도 있고 어떤 집은 거꾸로 말려서 벽에 걸어 놓은 집도 있죠. 하지만 공통점은 안개꽃이나 아래 식물들을 집안에 두면 집안일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누가 아프든지 또는 다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안개꽃이나 아래에 설명하는 식물들은 양기를 다 흡수하고 음기를 밖으로 내뿜는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에 이런 식물들을 두면 그 집의 양기를 모두 흡수하고 음기를 이렇게 방사하기 때문에 온 사방곳곳에 이렇게 내뿜기 때문에 집안에 두면 안 좋다고 합니다. 말린 것이나 생화나 모두 집안에 두면 모두 좋지 않습니다. 이거 꼭 안개꽃 참고해 주세요. 은행나무. 자, 은행나무가 집안에 있어도 그 집의 기운이 음으로 떨어져서 가세가 기운다고 해요. 옛말에 은행나무가 집안에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 하는 어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가 양기를 흡수하고 음기를 방사하기 때문에 음기를 내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등나무 또한 양기를 잘 흡수한답니다. 등나무 가구에 앉아 있어 본 사람 중에 예민한 사람은 빨리 자기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양기를 흡수하고 음기를 내뿜기 때문이죠. 등나무를 집 앞에 입구에 심어 놓은 집들이 가끔 있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집의 운이 기울게 되며 반드시 그 집에 중벽을 앓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고 하네요. 가구는 되도록이면 길을 가구는 나무의 기를 좋은 기를 이렇게 내뿜는 그런 나무 제품의 가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송이나 미송, 미송이나 미송. 자, 예를 들면 미송이나 낙엽송, 미송, 낙엽송, 집성목이라고 해요. 집성목. 이렇게 이런 나무들로 집안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나무들은 등나무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해요. 가격이. 등나무 가구는 제작된 지 2년 이상 지나면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등나무 가구를 집안에 들여놓은 후 가세가 기운다든지 누가 아프다든지 할 때는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2년이 지난 후에 사용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별 차이가 없을 때는 아깝지만 어떻게 해요? 밖에다 내다 버리는 게 낫겠죠? 왜요? 우리 가족이나 내가 아픈 것보다 낫죠? 자, 숯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 숯에 대한 상식을 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검은 숯이 전자파나 수말파를 차단하며 원자의 개선이 방사되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숯은 음이온과 원자 개선이 방사되는데 원자 개선은 유리나 자기로 만든 재떨이와 도자기, 세라믹 등 열을 가한 모든 제품에 방사되는 것이지만 인체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숯에서 방사되는 원적에서는 거의 1mm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해요. 숯의 숯의 음이온은 사람의 뇌파를 내려주어 수면에 도움을 주나 사람의 양기를 흡수하기에 오히려 건강에는 안 좋다고 합니다. 숯을 집안에 두면 대부분 그 집안에 누가 아프든지 일이 잘 안 풀리다든지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하는 불행이 일어나는데 이는 숯의 음기가 집안의 양기를 모두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수세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냄새나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좋으나 냉장고에 넣거나 장을 담글 때도 좋아요. 이렇게 밀폐된 곳에 사용해야 옳다고 합니다. 자, 우리님들 이것을 한번 잘 들으셨으니까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 집에, 아니면 우리 가족들, 아니 우리 이웃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집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 집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집에서 우리 서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내 소중한 가족이 있는 집안이 어떻게 됐나?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돼요. 화초들도 식물들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거나 아니면 가구의 색깔이나 모든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잘 된 안정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주에 금이 없는 사람은 바닥이나 한 면에 돌을 사용하고요. 목이 없는 분은 나무를 채워주시고요. 화가 필요한 분은 밝은 색의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큰 집은 아늑하게, 작은 집은 커 보이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색으로 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기운이 나오기에 두세 가지로 조화롭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너무 한쪽으로 편입되거나 편중되면 불편하죠. 그러면 건강도 나빠지고 성격도 나빠지고 모든 면에 다 나빠집니다. 그듯이 집안의 화초나 집안의 색이나 집안의 모든 가구나 모든 면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보다 골고루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홍언니 인생학당 홍보 좀 할까요? 홍언니 인생학당은 수강 신청도 받고요. 상담도 하고요. 사주 상담, 타로 상담, 수리용 매화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내 운세 판단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쉽게 배워서 쉽게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주 운세 일기예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요런 판을 저희들만이 갖고 있어서 한눈에 쫙 볼 수 있게 저희 홍언니 인생학당에서는 그렇게 가진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시스터 홍이 무료 토정 비결을 매일매일 아니죠. 홍언니가 너무 바빠요. 바빠서 무료 토정 비결을 제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래 해서 탁탁 하나 순차적으로 그 달에 몇 월 달에 생일을 딱 집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저희가 삼재를 어떻게 잘 이겨내갈까, 삼재를 굿을 안 하고 내가 삼재풀이 액을 잘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시스터홍이 알려드렸죠. 홍언니가 알려드렸죠. 그것을 그렇게 하듯이 저희 홍언니 인생학당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순차적으로 저희 고님들께 시스터홍이 하나씩 하나씩 시간을 내서 짬짬이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홍언니 인생학당에서는 너와 나의 심리를 콕콕 집어볼 수 있는 아주 그리고 엑기스처럼 옛날처럼 키워드 타로도 좋지만 키워드도 그렇고 저희는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카드가 원하는 이미지에서 이 카드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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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씩만 콕콕 집어서 할 수 있는 직관 심리의 홍타로 수업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리홍매화로 평생 기본수 3이 있을 때 신축년 기룡 화복판을 한 판에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만약에 전번에 제가 홍언니가 말했죠. 수리홍매화 역수 평생 기본수 3일 때 평생 기본수가 3일 때는 요 판에서 돕니다. 나의 운세가. 그럼 내가 3술이면 나를 대표하는 수리가 3이면 3이 내가 지금 AA 클래스를 살고 있는지 내가 CC 클래스를 살고 있는지 더블 CC를 살고 있는지 더블 CC가 삼재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올해 삼주는 사유축 소띠, 뱀띠, 다띠가 날셈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저희 수리 홍매화 역수에서는 이렇게 CC나 C가
이때가 삼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삼재를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한 판에 다 있습니다. 올해가 더블 A였으면 내년은 B 클래스, B 클래스, 그 다음에 B 클래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운세 판단을 한 판에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운세 판단, 이 판단 안을 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삼음수리가 1이었을 때 내 1년의 운세 판단을 이 판 속에 한 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수업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상담도 합니다. 자, 옹환이 인생학당에는 많은 강사님들도 계시고 유능한 강사님들 계시고 자, 저희는 동호회식으로 홍사모라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제3의 공간을 만들어서 직업이 다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다른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인생의 길라잡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들, 우리 홍언니 인생학당에 많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다음번에는 어떤 영상으로 어떤 좋은 주제로 가지고 올지 한번 볼까요? 자, 홍언니 인생학당 다음번 주제는 호랑이띠. 자, 호랑이띠에 이때까지 홍언니가 토정 비결을 갖고 왔죠. 다음번에는 저희 홍언니가 주역으로 운세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세히 다 풀어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댓글 달아주시면 그분 거를 풀어드린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제가 1998년 무인생의 주역으로 풀어본 1년 운세. 자, 1986년 병인생. 자, 1973년 갑인생. 1962년 이민생. 7월생. 야, 요렇게 이분들의 제가 주역으로 풀어보는 아름답게 신춘역 운세를 주역으로 아름답게 시스템이 풀어서 다음번에 다음 영상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하나 또 드리죠. 우리의 평생의 로망이 뭘까요? 시스통도 똑같아요.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먹고 싶어 죽겠어요. 진짜 저 통닭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밤늦게 먹으면 안 돼요. 답답해요. 그리고 살이 쪄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평생의 로망인가요? 맞지요. 저도 시스템도 그래요. 그래서 식물 인테리어로 다이어트 운을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스템이 다음번에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고모님들 저희 응원이 인생학당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시스터응은 응원이는 다음번에 아주 유익한 좋은 얘기로 다음번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